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매매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매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점에서 들어가니까 그만큼 먹을 게 많아지고요. 이 차트를 이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시간대고요.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도를 포지션이 한번 물리면 뒤에 이런 추세를 갖다 맞는 법이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로스컷이 나고 최저점 매도, 최고점 매수 뭐 이런 역매매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 첫 강의로 볼린저 밴드와 프라이스 채널을 합성해서 나스닥 매매를 했다가 한 번 진입으로 3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 차트를 갖다가 오늘서부터 이제 만들어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볼린저 밴드는 상하단에 2개의 선, 그리고 중심에 1개의 선, 총 3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말을 갖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특성이 있다. 오늘은 제가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릴 건데 특성은 좀 기억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마지막 설명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보합권에서 상단 또는 하단 밴드를 주가가 뚫고 밴드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주가의 추세가 밴드를 뚫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볼린저 밴드의 특성인데요. 아직까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접하실 때 이 폭이 좁아지고 뚫는 방향으로 추세가 터지는 파동까지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 파동들은 결국 볼린저 밴드가 수축을 했다가 펴지면서 추세가 터지는 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한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릴 내용은 볼린저 밴드와 프라이스 채널을 갖다가 이용해서 안전하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한 번 진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입 타점 잡는 것만 오늘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글로 설명을 드리니까 잘 머릿속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차트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앞으로 요 선 3개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하면 우리 매매에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매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가 앞으로 교육 내용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차트를 키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 차트가 보이죠. 처음 공부하실 때 이 기본 차트 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법을 배우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매매를 갖다가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법을 가장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정배열, 역배열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20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걸 보면은요, 이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은 매매 습관이 상당히 나쁘게 들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거래량이 터지고 정배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니까 항상 진입 자리들이 높아요. 고점 매수로 대응하시고 빠질 때는 최저점에서 매도를 보시게 되고. 근데 제가 왜 첫 강의로 볼린저 밴드를 가져왔냐 하면은 우리 해외에서 보는 워낙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되고 민감한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최저점과 최고점을 갖다 맞추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파동마다 매수를 갖다가 잡더라도 저점에서 매수를 잡고 매도를 치더라도 고점에서 매도 잡는 이 연습들을 하셔야지 매매가 안정이 되시는데, 이렇게 이평선과 거래량을 갖다 이용해서 매매를 배우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추세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잡는 추격 매매밖에 배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평선의 가장 큰 약점은요, 고점과 저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태껏 이평선을 이용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내용들 갖다가 잘 한번 숙지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차트 설정하는 법부터 보여드릴게요. 키움증권 차트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 커서를 갖다 누르시면은 다양한 지표들이 떠요. 거기서 가격 지표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처음에는 볼린저 밴드 갖다 그냥 기본 수치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볼밴의 기본 진입 자리는 95.44%가 밴드 안에서 봉들이 논다. 대부분 추세가 터지기 전에는 밴드 안에서 봉들이 구성이 돼요. 요 상하단에서 노는 요 횡보 파동을 갖다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상단에서 매도 자리 나오죠? 하단 매수 나오죠? 뭐 이런 진입 자리들이 보여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좋은 지표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미가 상당히 깊은 지표인데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볼린저 밴드 하나만으로는 실전에서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볼린저 밴드 선들이 꾸불텅꾸불텅하기 때문에 진입 타점 잡기가 실전에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손절을 얼마 써야 될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상하단 매수 매도로 조금 수익을 내다가도 뭐 나중에 추세 터지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추세가 한번 꽝 터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쫄아가지고 여기서 매수 잡다가 손절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매매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요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하나만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는 실전에서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를 갖다 배우시는 분들보다는 처음에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매매 습관이 들으신 분들이 훨씬 매매가 더 빨리 느실 수가
수가 있어요. 나쁜 습관이 추격 매매가 볼린저 밴드를 배우시면은 추격 매매를 안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상방 추세를 보더라도 하단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매도 포지션을 보더라도 항상 상단 자리를 노려서 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추격 매매를 안 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는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봉을 가다 놓고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확률은 95.44%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봉이 논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95.44%보다 더 중요한 게 추세가 터지는 4.56%, 요 강한 추세 터지는 확률 때문에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사용하기를 꺼려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95.44%의 확률에 밴드 안에 갇혀 있을 때, 봉들이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잡아먹는 매매를 배우셔야 되고요. 소위 얘기해서 단타 횡보 파동, 아까 말씀드린 진입해서 한 번에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을 갖다 여기서 뽑아내고요. 근데 이거를 뽑아내려면 우리가 4.56%의 터지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어떤 그림에서는 이런 추세가 터지니까 우리가 요때는 조심해야 되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만 계시면은 높은 확률의 진입 성공률을 가지고 밴드 포간에서 놀 때 단타 매매 갖다가 성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 밴드 안에서 노는 파동을 갖다 잡아먹는 법만 당분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추세가 터지는 이 파동을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4.56%의 추세가 어떤 그림에서 어떤 조건에서 터지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조건을 아니까 저는 추세 매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횡보 파동 잡아먹는 법부터 오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난 차트 가지고 저 4.56의 파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죠. 이 지역에서는 다 봉들이 밴드 가운데 놀고 있죠. 이런 지역 다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한번 터졌죠, 추세가. 그리고 제가 여기 까맣게 표시된 데를 갖다 미리 체크를 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밴드 안에서 봉이 놀다가 확 튀어버리는 이 추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도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이 추세가 터지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어느 조건에서 이 안에서 잡아먹어도 되는지, 지금은 횡보 파동으로 되기도 좋은 때, 어떤 조건에서는 이거는 추세 터지는 파동이니까 이때는 피해야 된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조금 전까지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프라이스 채널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표 이름이 프라이스 채널인데 해석하자면은 가격이 움직이는 경로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채널도 볼린저 밴드와 비슷하게 봉들이 가격들이 다니는 요 폭을 갖다가 계산해주는 그런 지표예요. 뭐 지지와 저항을 의미한다. 상한 밴드로 갈수록 과매수, 하한 밴드로 갈수록 과매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아까도 그랬듯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프라이스 채널 지표를 갖다가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볼린저 밴드 설정했던 그 카테고리 그대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볼린저 밴드가 있네요. 그 맨 밑에 보면은 프라이스 채널이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설정하실 수 있는 지표창이 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피아만의 저만의 설정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똑같이 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요 지표만 이용해서 하다 보면은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수치를 대입해 본 결과 요 지표 설정 조건을 갖다가 20으로 바꿔주세요. 페리오드를. 기본 설정 조건을 증권사에서는 5를 갖다가 주는데요. 저는 20으로 바꿨어요. 요 5와 20의 차이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요. 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상한선, 하단선을 갖다가 다 검정색으로 통일을 해주세요. 차트를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요 상하단선을 다 검정으로 통일해 주시고요. 나중에 볼린저 밴드 선도 통일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요 진입 가격 선만 보면 되니까 선의 색깔은 큰 의미가 없어요. 상단 색과 하단 색을 갖다가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너비는 저는 3포인트 정도로 넉넉하게 두껍게 해놨고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요 선의 폭까지, 선의 색깔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차트를 우리 눈에 보기 가장 편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실제에서 딱 보면은 진입자리를 갖다 찾을 수 있게끔 아주 가시력이 좋은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개념이나 뭐 사용법 이런 거는 다 원론적인 얘기들이고, 뭐 유튜브 찾아봐도 이 비슷한 내용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모시고서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은 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피아 차트는 지표 수치가 5였죠. 기본 수치가. 저희는 이제 20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요 검정선으로 표현된 프라이스 채널 선들이 상당히 굴곡이 심하죠. 기본 수치들은. 근데 20으로 수치를 바꿔놓으니까 선들이 쭉쭉 뻗는 훨씬 이쁘게 나오죠. 실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크신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들이 안정되게 쭉쭉 펴져 있어야지 우리가 진입했다가 훨씬 더 안정된 자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선이 굴곡이 심해서 제가 지표가 좀 불안정하다고 했는데요. 진입자리 찾기가 좀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프라이스 채널이랑 볼린저 밴드랑 같이 이렇게 설정해서 보면은 훨씬 우리 진입자리 찾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요 프라이스 채널 20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 차트를 설정해 드리려고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볼린저 밴드와 프라이스 채널 합성한 차트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차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좋은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볼밴과 프라이스 채널은 진입 자리가 상단 자리에선 매도, 하단 자리에선 매수, 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볼린저 밴드와 프라이스 채널 겹친 자리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반대로 고점 자리도 표시해 놨고요. 하단에서 겹친 자리 매수, 상단에서 매도 자리 한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선들이 명쾌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만약에 이탈했을 때 이걸 손절로 처리할 것인지, 손절을 얼마나 잡아야 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 꾸불텅 하면은 이게 매매가 안 되는 법이에요. 이 그림만 보셔도 진입자리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오후장서부터 저녁장까지는 파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하단의 폭이 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가 보편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평균 15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15포인트면 나스닥으로 지금 한 3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수익 구간이잖아요. 이 차트의 사용 방법은 이거예요. 한 번 진입해서 30만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파동 폭이 좁을 때 10포인트 때는 한 20만원 정도 수익이 날 테고, 폭이 좀 넓을 때 20포인트 정도 될 때는 한 40만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평균 우리가 30만원을 계산하자고요. 한 번 진입할 때 최소한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진입 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차트를 갖다가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교육해 드리는 첫 번째 목표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50만원 정도의 수익 갖다가 꾸준히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단타 차트 이용해서 하루에 2번만 진입 성공해도 목표 수익은 나오는 거죠. 한 6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손절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15포인트의 목표 수익을 가지고 진입할 적에는 최소한 손절 갖다가 5포인트 내외로 작게 잡아줘야 돼요.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여러 매매자들을 만나봤는데 수만 명 만나봤겠죠. 제일 답답한 분들이 손절은 100틱 잡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불안해가지고 수익 낼 때는 10만원 20만원 수익 나면 도망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매매에서 돈을 벌려면 진입자리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파동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매매의 구조가 손절 대비 수익이 항상 커야 돼요. 단타 파동일 때 이 정도 비율이죠. 저는 제가 추세 파동 받을 적에 손절은 맥스로 40틱 잡아요. 보통 20틱에서 40틱을 잡는데 추세 볼 때만 40틱을 잡아요. 근데 제가 10포인트 손절 잡고 들어갈 적에 저는 먹어야 되는 제 목표 수익은 최소한 100틱에서 200틱 이상이에요.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목표 수익을 잡을 적에 이 정도 10포인트 손절을 잡고요. 지금 여러분들 단타 매매 배우실 적에는 이 라인 기준으로 손절 했다가 5포인트 정도만 잡으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보였던 그림 갖다가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파동이 횡보로 주로 나오는 시간이 오후장, 초저녁장까지죠. 그리고 야간장에도 추세가 크게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동을 정리하느라고 횡보 파동을 만들 때가 많아요. 이 차트를 이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시간대고요. 요 단타 매매는요. 진입 자리는 볼밴과 프라이스 채널 겹친 자리. 여러분들은 겹친 자리만 찾으세요. 겹친 자리만.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격파를 할 때 송판을 깨잖아요. 송판 한 장 한 장 갖다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봅시다. 송판이 한 장 있는 게 깨기 어려워요? 두 장 있는 게 깨기 어려워요? 송판이 한 10장, 우리가 이 저항자를 갖다가 한 10개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죽어도 안 깨지겠죠? 웬만해서 못 깨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는 차트가 이 송판을 갖다가 최대한 지금 두꺼운 송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볼린저 밴드와 프라이스 채널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요 두 선 겹치는 자리, 요 개념만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겹쳐서 합성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진입 성공률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단타 매매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 매매법을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차트가 과연 단타 매매만 사용이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림 보시면은 야간장 추세장에 상승 추세가 확 터진 파동이죠. 저는 추세 매매를 좋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향을 봤을 때 틀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진입 자리 찾기, 진입 타이밍 찾기, 요 싸움이잖아요. 특히 저희 회원분들은 앞으로 이 차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보세요. 하단 자리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만 지지가 돼도 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배우실 때 아직까지는 중심선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상방 보고 있다 하면은 하단에서 매수만 노리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매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포지션 잡아가지고 쭉 끌고 가서 먹는 것보다 올라가서 이 상단 저항 맞을 때 청산 자료도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 터지는 동안 지금 진입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번의 진입 자리가 있었죠. 요 선 한 칸 한 칸이 여기 25포인트예요. 25포인트면 50만 원이죠. 요 한 칸만 먹어도 50만 원 수익이에요. 이런 자리 지금 한 3칸씩 갔죠. 여기서 여기만 잡아먹어도 150만 원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네요. 우리가 이 수많은 5번의 진입 자리 중에 한 개에서 2개만 잡아먹어도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하나만 잡아먹어도 여러분들 목표 수익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매매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매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점에서 들어가니까 그만큼 먹을 게 많아지고요.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요. 대신 저점에서 들어가니까 손절도 짧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동평균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돌파될 때 따라가 들어가서 먹으니까 진입 자리도 불안정해지고 파동이 가봤자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그 구간도 작아지는 거예요. 추세가 터진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될 게, 추세가 상방으로 터지더라도 파동은 항상 우리 차트 하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추격 매매가 몸에 익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불쑥 솟은 양봉에서 이 끝자락에서 매수 잡아요. 아마 본인이 이 고점에서 매수 잡으신 경험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매수 잡다가 눌리는 파동에 손절 나가면은, 추격하다 손절이 나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또 빠지는 척 하니까 요 저점에서 매도를 쳐요. 추격 진입이죠. 추격 매수,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도를 포지션이 한번 물리면은 뒤에 이런 추세를 갖다 맞는 법이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로스컷이 나고 최저점 매도, 최고점 매수, 뭐 이런 역매매가 되는 거라고요. 저희 단타 차트, 마피아 차트를 갖다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파동을 못 잡아먹어도 항상 저점에서 우리 차트 하단에서 기다렸다가 잡아먹는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매매를 했다 몸에 습관을 익히셔야지 해외 선물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상승으로 파동이 터진 상방 파동 왔다가 확인을 했으니까, 반대로 하방 추세도 이렇게 우리 차트 상단에서 매도 자리가 나오는지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이 뒷그림 보면 이거 하방 추세 크게 터진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중에는 요 앞에서부터 보이겠죠? 제가 만약에 이날 추세를 왔다가 하방으로 느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상단 자리에서 계속 매도만 노리시는 거예요. 상단 겹친 자리 보이시죠? 그 다음 파동 어떻게 진행돼요? 볼린저 밴드 중심 저항이죠. 요거 기억하세요. 볼린저 밴드 중심 저항은 추세가 터지는 그림이에요. 계속 중심 저항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큰 하락 터지기 전에 우리 차트 상단에서 가죠. 우리가 이 추세의 시작점을 놓쳤다 하더라도 요 단타 차트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파동이 터진 이후에서도 언제든지 중간에 우리가 단기 고점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 보이죠? 볼린저 밴드와 프라이스 채널 상하단에 갇혀 있을 때 잡아먹는 그 매매법에다가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추세가 터지더라도 요 차트 안에서, 차트 상단에서 하방이 시작이 되고 차트 하단 자리에서 상방 추세가 진행되는 거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볼린저 밴드 폭에 대한 연습만 하셔도 어디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어디에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진입 타점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느냐, 지금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길래 진폭이 생기고 올라가고 벌어지고 오므라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볼린저 밴드 공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공식은요, MA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MA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동평균선이 몇 개가 있나요? 5일선 있고요. 대표적으로 10일, 20일, 30일, 60일, 120일, 240일 등등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볼린저 밴드에서 구성이 되는 이동 평균선은요, 여러분 21선입니다. 물론 가중 평균을 하면 21일선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21선이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 기준이 되는 이 기준선은 그냥 21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차트에 21선이 세팅돼 있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면 기준선과 21선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기준선은 21선이다. 그리고 위에 상한선이 있고요, 밑에 하한선이 있어서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볼린저 밴드 폭의 연습을 일단은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 폭의 연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라는 건 뭡니까?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폭이 넓어지는 현상, 이 현상을 통해서 뭡니까? 매수 매도를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 폭이 좁아진다라는 건 뭔가요? 자, 21선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기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선을 기준으로 폭이 좁아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그런데 캔들은 어디에 존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한선과 하한선 그 중간에 이 사이에 캔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상한선과 하한선이 좁아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캔들이 이 좁은 폭 안에 존재를 한다. 좁은 폭 안에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도 굉장히 좁은 폭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이 좁아진다. 이 폭 안에 캔들이 놓여져 있다. 캔들은 뭡니까? 가격이죠. 가격이 이 좁은 캔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볼린저 밴드 폭 안에 있는데, 볼린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좁다. 가격이 좁다. 횡보 박스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쪽 이 라인은 뭡니까? 볼린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뭡니까? 횡보 박스, 이런 장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른쪽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하의 폭이 넓죠.
그래서 뭡니까?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 그리고 하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추세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횡보 박스장에 들어가서 기도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외 선물은 힘의 방향대로 추세를 타야 수익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작아지는 이런 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가 그나마 벌어지는 이런 지점,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이런 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큰 수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느냐 넓어지느냐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도 추세를 먹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습 하나 더 할까요? 자, 보세요. 폭이 좁아지면 매매하지 말아라. 폭이 넓어지면 매매해라라는 겁니다. 폭이 좁아지면 매매하지 말아라. 폭이 어때요? 넓어지면 매매해라. 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쪽도 뭡니까?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죠? 그때 여기에서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폭에 대한 연습만 하셔도 어디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어디에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과 청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 건데,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할 때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상한선에서는 매도를 치고 하한선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라라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가 도대체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는요, 상한선에서 주식을 팔고 하한선에서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가가 밴드의 고점일 때, 그러니까 상한선이죠, 과열을 염려해야 하고, 주가가 밴드의 저점일 때 과매도를 참고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떤 문장에서도 상한선에서 여러분들처럼 매도를 치고 하한선에서 매수를 들어가라는 얘기는요,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라는 사람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과열을 염려하고 과매도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했을 뿐, 여기에서 진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매매 습관을 기르신 거거든요. 다음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볼린저 밴드를 왜곡해서 매매를 하시는지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첫 번째, 매수, 매도, 과열에 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볼린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매도, 과매수에 대한 것을 경계하라고 했지, 상한선에서 매도 때리고 하한선에서 매수 들어가라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지지 저항 라인으로 잘못 쓰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한번 잘못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차트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상한선에서 매도 쳐볼까요? 상한선에서 매도 칩니다. 상한선에서 매도 칩니다. 계속 매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스컷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매도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매수 쪽으로 원웨이장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열리면서 하한선을 계속 때립니다.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매수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로스컷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볼린저 밴드에 관한 해석을 왜곡해서 매매를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는요,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용이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왜곡해서 해석하시면 이런 로스컷 나오는 차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진입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볼린저 밴드의 정말 올바른 투자 전략을 일단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과 청산까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맨 왼쪽을 보시면, 자, 1번 박스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렴의 구간이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좁죠. 그럼 뭡니까? 여기는 수렴이에요.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횡보 박스장이라고요. 그럼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지켜본다. 지켜는 봐야 돼요. 왜요? 수렴 다음에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발산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수렴이 언제 끝나는지를 봐야 되고, 수렴 구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발산이 될 때, 볼린저 밴드가 열릴 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렴 구간은 뭐예요? 매매는 하지 않는 구역이지만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주황색 동그라미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빨간색 상한선과 파란색 하한선이 지금 벌어졌어요. 자, 그럼 매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진입 타점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느냐? 볼린저 밴드를
뚫은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은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 두 군데 진입 포인트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청산은 어디 해야 되느냐? 청산은 두 가지 청산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 청산 라인이 있고 하한선 청산 라인이 있어요. 기준선은 며칠 선이라고 했죠? 21선. 기준선인 21선을 이탈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혹은 나는 조금 더 추세를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상 하한선이 뚫릴 때 청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진입 타점은 어디가 됩니까? 여기 혹은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고, 청산 타점은 어디가 돼요? 여기 혹은 여기가 여러분들 청산 타점이 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볼린저 밴드는요, 상한선에서 매도 때리시고요, 하한선에서 매수 때리시는 지표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매수 방향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도 방향은 매수 방향의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볼린저 밴드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벌어질 때 진입 타점이다. 그리고 상한선이 벌어질 때 상한선을 뚫는 그 캔들 혹은 그 다음 캔들에 여러분들 그냥 진입 타점 보시면 됩니다. 청산은 어디 해야 된다? 첫 번째 청산, 기준선 청산. 기준선을 넘었을 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청산, 혹은 종가상 하한선을 뚫었을 때, 자, 이 끝까지요. 지금 종가상으로 하한선을 뚫은 캔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캔들 지금 뚫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왜요? 종가상으로. 이건 뭡니까? 꼬리가 있는 거고 딛고 오른 겁니다. 종가는 뭐예요? 하한선 위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청산 라인, 기준선 뚫었을 때 두 번째 청산 라인은 어디예요? 그냥 쭉 갖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볼린저 매매법의 올바른 투자 전략이에요. 자, 내가 여기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다니까요. 볼린저 밴드가 열리는 그 순간, 자, 여기 열렸죠? 또 열렸잖아요. 자, 그림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볼린저 밴드 지금 열렸잖아요. 열렸을 때 뭡니까? 상한선을 뚫고 가는 그 봉이나 혹은 그 다음 봉 종가 진입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청산 시점은 어디가 됩니까? 21선 이탈 라인. 여기가 청산 시점이 되거나, 혹은 두 번째 청산 시점은 어디예요? 내가 조금 더 버텨보겠다 하시면 종가상 하한선을 뚫는 곳. 자, 없죠? 첫 번째 진입하고 똑같죠? 수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 볼린저 밴드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셨던 것처럼 상한선에서 매도 때리시고 하한선에서 매수 때리시는 그런 지표가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시려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뚫고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을 뚫는 그 봉에 들어가셔서 추세를 끝까지 여러분들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이동 평균 추세선을 사용한 리얼 실전 매매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세팅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먼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볼린저 밴드가 뭐냐? 자,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자, 20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 중심선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이 볼린저 밴드는 선이 딱 세 개로 나눠져요. 중심선이 있고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어요. 많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는 건 제가 상단선하고 하단선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중심선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세 선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내에서 이 캔들 있죠. 가격이 움직인다. 상단으로 갔다가 하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중심선, 하단선 다 필요 없고요.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상단선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 세팅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이 뭐 여러분들 아시죠? 자, 5일이평선 뭐 20일 등등등등 있는데 등등등등,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팅해 줄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60일이평선만, 이동평균선만 여러분이 세팅을 해주면 돼요. 자, 60일 이동평균선 뭐예요? 자, 한 달이 20일이죠? 곱하기 3은 60이죠? 그래서 세 달의 가격 평균치 6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래량을 세팅을 해야 돼요. 거래량. 자, 거래량은 모든 증권사랑 마찬가지예요. 초기 화면을 딱 틀면, 자, 이동 평균선하고 캔들하고 이제 거래량만 딱 떠요.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뜨죠. 자, 그 거래량이에요. 그것만 이제 놔두시면 돼요. 자, 이제 세팅 끝났어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거래량 세팅 다 끝났어. 자,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화면을 보면서 매매할 땐 반드시 요거는 1분봉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1분봉이 아니고 뭐 이상한 뭐 봉을 하시면은 이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수칙, 60일 이평선 1분봉, 그죠? 요거는 반드시 세팅을 순서에 맞게 세팅을 해주셔야겠다.
간단하게 세팅이 끝나겠죠? 쉽죠? 이렇게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 끝났어요. 자, 이거 갖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제가 27년 동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단기 수익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지. 나스닥 상승 매매 기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 상단선만 세팅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죠? 골든 크로스는 매수일 때, 데드 크로스는 매도일 때예요. 그죠? 자, 여기는 매수니까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가 되겠죠. 자, 골든 크로스가 될 때 강한 상승장이 됩니다. 자, 여기 6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려요. 60일. 자, 여기 상단선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자, 골든 크로스가 나면 뭐예요? 매수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좀 터져줄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일단 터지긴 터졌는데 그렇게 폭발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터져주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터지죠. 근데 이제 갈수록 조금씩 거래가 터져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럴 때 골든 크로스 매수를 잡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막대가 올라준다면 상승의 시그널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좋은 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골든 크로스일 경우도 있지만 자, 60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그죠? 강하게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상단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단선을 타고.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주고 있죠, 지금. 자, 이럴 때는 강한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요런 방법,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을 때 매수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62평선에 강하게 지지를 해줄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렇게 매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중요하죠. 매도. 계속 매집을 했죠.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을.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캔들이 또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가 다 나왔죠. 자, 62평선을 깨줬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서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기에서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게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상단으로 갈지 하단으로 갈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 수익을 내면은 수익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뭐 폭발적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수익을 또 안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 자, 일단은 매도건지만 결국엔 골든 크로스가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라준다. 이게 폭발적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있다. 그래서 매도가 됐든 뭐 매수가 됐든 언제든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십시오. 자, 데드 크로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캔들의 어떤 하향을 가르치는 그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항생도 봐야 되죠. 항생도 똑같냐? 항생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항생도 이게 기법이 적용이 가능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죠. 보시다시피. 그런데 참 좋긴 좋죠. 요런 이렇게 잔잔한 파도에서 또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어요. 골든 크로스가 딱 나와줬죠. 그죠? 나와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면 상승세가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끊어먹겠다. 그럼 이제 단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도 볼게요. 하락도 동일합니다. 하락도 뭐 동일하고. 자, 나오죠 여기. 여기죠, 그죠? 자,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62평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으면 저항 받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항생에도 이런 기법이 먹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하고 이동평균선을 같이 활용을 해서 어떤 자기만의 필살 기법을 만드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거를 다 믹싱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거를 만드는 그런 거 훈련도 여러분들 필요해요. 기본적인 건 배워갖고는 절대 실력이 늘지도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걸 응용을 했을 때 나만의 거를 만들었을 때 남들이 모르는 게 더 많겠죠. 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있겠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단기 수익 매매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셔서 자기 걸 만들어 보셔라. 그러면 경쟁력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나만의 필살 기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볼린저 상단이니까 매도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런 자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손실인데 볼린저 밴드와 시가선만 가지고 진입, 손절, 목표가까지 다 이 하나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는 세 개의 선으로 돼 있죠. 상한선, 중심선, 하단선. 이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상한선은 뭐냐?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곱하기 2. 우리 속성값에는 D라고 돼 있죠. D가 2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단선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이 D값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세 개의 선으로 돼 있다.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예요.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 중심선은 뭐다? 20일 이평선이에요. 결국은 20일 이평선을 가지고 표준편차로 위아래로 이렇게 선을 잡은 거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볼린저 상단에 매도, 볼린저 하단 매수, 매수. 아주 기가 막히게 맞죠? 아주 그냥 돈 많이 벌겠죠? 이렇게 진입을 하셨던 여러분들은 다들 촌놈이에요. 이런 자리는 진입 자리가 아니에요. 목표가예요.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다? 역추세죠? 추세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을 볼린저 밴드 하단이야 매수? 아닙니다.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매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은 뭐다? 진입 자리가 아니고 목표가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볼린저 하단이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잡았다?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낭패를 받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에서 매수, 매도 잡았던 사람들 처음에는 신통방통해 했는데 써보니까 이것 때문에 깡통차스 하신 분들 많아요. 진입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 들어갔으면 어마하게 손실이 났겠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 여기까지 버텨야 돼. 이거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차트니까 버틸만 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나 자금적으로나 이거 못 버텨요. 그냥 손절해야지. 4시간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걸 버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왔어. 여기 매도를 만약에 잡았다. 얼마나 낭패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야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이 진입자리 천만의 말씀. 이 자리는 목표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볼린저 밴드는 속성값이 다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20과 2로 속성값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고정이에요. 이번에는 아까하고 똑같은 차트예요. 이 만나는 자리가 아까는 굉장히 많았죠. 만나는 자리가 아까는 4개, 5, 6, 7, 8, 9, 10, 11개였죠. 똑같은 차트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하단에서 들어갔으면 아까 여기서 들어갔을 때 손실이 컸죠. 여기 만약에 들어갔을 때도 손실이 컸겠죠. 근데 여기서는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좀 더 아까보다 더 빈도수는 작지만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똑같은 볼린저 밴드예요.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은 차트예요. 아까보다 더 포근하게 안에 더 들어왔죠. 이건 뭐다? 아까는 20에 2였죠. 이번에는 20에 3으로 볼린저 밴드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굉장히 포근하게 안에 다 들어온다. 그만큼 빈도수는 없다. 왜 이걸 조절하느냐? 가운데 이 자리는 변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지만 아까 표준편차 D값은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언제? 트렌드에 맞게. 요즘에 나스닥이 뭐 평상시에 하루에 이 정도 움직였던 게 요즘에는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이걸 당연히 넓혀야죠. 변동성이 크니까. 아 요즘에 오일 너무 안 움직여. 볼린저 밴드를 줄여야겠죠. 거기에 이 볼린저 밴드에 또 숨은 비밀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번 건 어때요? 아까보다는 빈도수는 작지만 좀 더 타이트하고 다이나믹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3은 몇 군데 안 됐지만 진입 자리가 없었어요. 이건 뭘까? 2.5로 한 겁니다. 처음에 볼린저 밴드 2로 세팅이 돼 있었죠. D값이.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 3이었어요. 이번은 뭐다? 2.5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다?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2.5가 현재로서는 최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2로도 해보고 2.5도 해보고 3으로도 해보고 해가지고 아 그나마 타점들이 깨끗하구나. 진입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청산 자리가 깨끗하구나 합니다. 진입 자리가 깨끗하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 깨끗하구나. 여기 깨끗하구나. 이건 볼린저 밴드의 속성값을 20에 2.5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나스닥이지만 오일, 골드, 항생 20에 1.8, 20에 3.5 뭐 이렇게도 그때그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또 60분에 세팅값 다르고 30분 세팅값 다르죠. 왜? 30분은 당연히 변동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15분은 더 변동성이 없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숫자를 조정하면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시뮬레이션을 과거 1년을 쭉 돌려봅니다. 그래서 가장 프로그램으로 최적의 값을 제가 뽑아내죠. 이번에는 제가 볼린저 밴드는 뭐다? 목표가라고 얘기를 했죠.
진입가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 시간에 공부했죠? 현재 2선이 시가선입니다. 남한산성의 시그니처 NS존 시가선이에요. 모든 베이스는 시가선입니다. 해외 선물의 소금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금이 시가선이에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와 NS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현재 어떻다? 시가 아래로 완성복이 됐죠. 여기서 매도. 목표가 어디? 볼린저 밴드 하단. 시가 위로 올라탔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시가 아래로 완성복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도를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가 목표가. 깔끔하죠? 목표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가 위로 올라섰죠. 그러니까 조정 줄 때 매수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죠. 쭉 가서 목표가 어디? 여기. 거의 그냥 뼈골까지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 캔들 음봉으로 미장 돌아가지고 강하게 시가 아래로 완성복이 됐죠. 매도 들어갈 수가 있죠. 목표가 어디? 볼린저 하단. 여기서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시가 아래로 완성복 됐죠. 여기서 매도 들어갈 수 있죠. 목표가 어디?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도 못 들어갔어.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도 청산 먹을 수 있죠. 시가 위로 올라왔죠. 여기 매수 진입할 수 있죠. 어디? 목표가 볼린저 상단. 여기 시가 위로 올라왔죠. 조정 주면 매수 어디? 볼린저 상단.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하나의 목표가로 보는 것이지 볼린저 상단이니까 매도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런 자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손실인데. 그 대신 뭐예요? 이 볼린저 밴드에는 중심선이 없죠. 중심선 헷갈리니까 선 삭제.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 시가선만 가지고 진입가는 시가선에서 진입.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서 목표가. 손절가는 시가선에서 매수 들어갔는데 반대로 매도로 음봉이 나오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때. 그러면 진입, 손절, 목표가까지 다 이 하나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 오일, 골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고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고민 안 하고.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와 NS존 합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